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직접 밝히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순신 장군의 진실. 지금부터 대감TV가 특별히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BBC 다큐멘터리의 수석 프로듀서 에밀리 스톤입니다. 지난 10년간 유럽의 전쟁 영웅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넬슨 제독, 나폴레옹, 패튼 장군까지 서양의 위대한 전략가들을 조명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 평소처럼 다음 다큐멘터리 기획을 위해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나폴레옹 전쟁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동료가 보내온 링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사관학교의 강연 영상이었습니다. 제임스 코널 교수의 강연은 저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 전략가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꼽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10년간 전쟁사를 연구했지만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 기록보관소부터 유럽의 해전사 자료까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따라가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과 맞서 싸운 명량해전의 기록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런던 교회의 한적한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르 해전과 비교하며 분석해보았죠. 넬슨은 강력한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오히려 내부의 모함과 정치적 박해 속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본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도 계속해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전술 분석, 거북선의 설계도, 수많은 전투 기록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편집실에서 동료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기록과 전략을 하나씩 설명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작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인물을 서양의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런던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해전사는 너무나 편협했다는 것을.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BC 중역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전략이 펼쳐진 바다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긴장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과 전략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거북선 설계도와 한산도 해전도가 투영되어 있었죠. 중역들의 표정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중 가장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영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현대 해군 전략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중역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석 프로그램 디렉터는 의자 끝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첫 번째 난관은 예산 문제였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유럽 중심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을 때 수석 디렉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서양 중심적인 시각에 갇혀 있었던 것 같군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제작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집실은 전쟁 관련 자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임진왜란 시기의 연표가, 다른 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 지도가 붙어 있었죠. 스태프들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특수 영상팀은 거북선과 판옥선의 3D 모델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기술로 재현한 조선 수군의 전함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철갑을 두른 거북선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역사 고증팀도 꾸려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해군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16세기 동아시아 해전을 유럽의 해전과 비교 분석하며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연구했습니다. 현지 답사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통영, 여수, 한산도를 직접 방문해 촬영할 예정이었습니다. 드론팀은 이순신 장군의 해전지를 항공 촬영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수중 촬영팀은 조선 수군의 전략적 요충지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 모두가 이순신 장군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편집 디자이너는 밤을 새워가며 난중일기의 구절들을 그래픽으로 만들었고, 음악 감독은 조선 수군의 함성과 전투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예고편 제작도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몰랐던 최고의 해군 장수.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라는 카피가 완성되었을 때 스태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곧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닌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르 해전 기록과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숫자만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7척대 33척의 트라팔가르 해전보다 12척대 330척의 명량해전이 훨씬 더 압도적인 승리였던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들이 떠올랐습니다. 나폴레옹의 위대한 전투들, 넬슨의 빛나는 승리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기록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자료들은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 더구나 그는 정규 해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 중에도 매일 일기를 작성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기에는 전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부하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기록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북선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서양 해군사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혁신이었죠. 영국 해군이 철갑선을 도입한 것은 그보다 300년이나 후의 일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전술 분석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하깃진 전법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서양의 해전이 여전히 나란히 줄을 서서 싸우는 방식이었던 시기에 이순신 장군은 이미 입체적인 해상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촬영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군 진영에 척보망을 구축했다는 것, 조류와 바람을 이용한 과학적인 전투 방식을 택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서양의 해군 전략보다 몇 세기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촬영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는 더욱 방대해졌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해전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런던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더 긴 러닝타임이 필요하다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뛰어넘어 진정한 세계사의 관점에서 그의 엄적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노트북을 펼쳐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른 아침, 통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지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산도, 옥포, 명량 각각의 지명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첫 촬영지인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한산도에 도착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잔잔한 바다였습니다. 500년 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김민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한산도 일대의 해류와 지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좁은 수로를 지나는 동안 이순신 장군이 왜 이곳을 전투 장소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지는 곳에서 적군을 기다렸다가 하객진 전법을 펼친 전략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드론을 띄워 한산도 해전의 전체 지형을 촬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산도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자연 지형을 완벽한 전장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현지 어부와의 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이곳의 조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자연의 흐름까지 계산에 넣어 전투를 계획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통영 한산대첩 기념관에서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실제 크기 모형을 보며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철갑을 두른 갑판, 정교하게 설계된 포문, 그리고 용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까지. 이것은 분명 당대 최고의 과학 기술이 집약된 전함이었습니다. 여수로 이동하면서 해안선을 따라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과 수많은 섬들,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 대규모 함대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이 필요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명량해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보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12척의 배로 이곳을 지켜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울돌목의 거친 파도 소리는 마치 500년 전 전투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형과 자연을 이용한 완벽한 전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리더십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촬영 일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과학, 전략과 인간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계에 전해져야 할 역사의 한 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거북선 복원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거북선 모형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첨단 장비로 복원한 실제 크기의 모형이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웅장한 모습에 카메라 감독은 자동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조선기술연구원 박태호 박사가 거북선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철갑으로 둘러싸인 갑판은 적의 화살을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무거운 철판들이 배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본 거북선의 설계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6세기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과학적이었죠. 배의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계산했고 포문의 배치도 치밀했습니다. 현대 군함의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거북선의 포 배치였습니다. 전방위 사격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군함들은 측면 포격에 의존했지만 거북선은 어느 방향에서도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죠. 실험실에서는 거북선의 철갑 구조를 재현한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당시의 제조 기술로 어떻게 이런 견고한 철판을 만들 수 있었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조선의 철제련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용머리는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이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연막을 뿜는 심리전 무기였다는 사실에 촬영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적군의 사기를 꺾는 동시에 시야를 가리는 이중 효과를 노린 치밀한 설계였죠. 연구소의 한쪽에서는 거북선의 추진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힘으로 이 거대한 철갑선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현대 공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거북선의 선체 구조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추진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실에서는 거북선의 해상 성능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파도와 조류에 대한 대응 능력, 급선회 시의 안정성 등을 분석한 결과 거북선은 현대 선박공학의 기준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구소를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과학기술력이 집약된 첨단 무기였고 세계 조선 기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촬영 영상을 검토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과학적 혁신을 어떻게 하면 세계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거북선이 세계 해군사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밤늦게까지 시나리오를 수정하며 이 놀라운 발견을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영국 왕립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해군 전략연구소의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에 걸린 세계 해전사 연표에서 이순신 장군의 해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군 전략연구소장 마이클 핸더슨 제독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오래전부터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열세한 전력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주목했다고 하네요. 현대 해군 전술의 상당 부분이 이순신 장군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술 교관 존슨 대령은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을 현대 해군 전술에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의 기동 전술이 하객진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군 전략연구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이 현대 해군의 교범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지형 활용법, 한산도 대첩의 함대 운용 등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죠. 전술 시뮬레이션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현대전에 적용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의 전투, 적 함대 분수의 전술, 천호 활용법 등이 컴퓨터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이 전술이 첨단 기술로 새롭게 해석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이순신급 구축함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 최신의 전함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 개념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방위 방어 시스템과 타격 능력은 마치 현대판 거북선 같았습니다. 해군 작전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호 체계와 정보 전달 방식이 현대 해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각국 해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장성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현대 해군 전략의 교과서라고 평가했고, 중국 해군 전략가는 동아시아 해전사의 기초를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편집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현대 해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시나리오를 수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현대 해군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본격적인 편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시간의 촬영 분량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편집실의 벽면은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차트로 가득 찼습니다. 첫 시사회는 BBC 중역들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에 거북선이 등장하자 중역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16세기 조선의 과학 기술력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명량해전의 재현 장면에서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고편 공개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BBC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하루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영국 해군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었고,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해군대학의 교수진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해왔고, 유럽의 군사 학술지들은
특집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방송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편집실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세한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자막 하나, 음악 하나에도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방송 당일 BBC 본사는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시청률 집계가 시작되자 놀라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프라임 타임 다큐멘터리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위인을 몰랐나?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많은 이들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군사학교에서는 특별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방영 직후 CNN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앤더슨 쿠퍼는 긴급 특집 방송을 통해 세계 해전사가 다시 써져야 할 것 같다며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천재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의 특집 다큐멘터리 위대한 제독 이순신은 세계 최고의 해군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분석했고, 특히 명량해전은 인류해전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NHK는 이순신 장군을 다룬 대형 특집을 준비하면서 일본 내 이순신 신사의 존재를 처음으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도쿄의 한 신사에는 이순신 장군이 해신으로 모셔져 있었고, 매년 어민들이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참배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NHK 스페셜 재발견 이순신 제독은 일본 내 이순신 신앙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 장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해신으로 추앙했다는 사실, 심지어 러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이순신 신사의 승리를 기원했다는 기록도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야마구치 현의 한어촌 마을에서 발견된 오래된 이순신 위패였습니다. 이 마을 어민들은 300년 넘게 이순신 장군을 해신으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적국의 장수였지만 그의 위대한 능력과 인품은 바다를 지키는 신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진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이순신 신사를 찾아가는 여행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일본의 한 고서 연구가가 보내온 자료였습니다. 에도 시대의 문헌에서 이순신 장군을 바다의 신으로 기록한 내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적국의 장수를 신으로 모시는 일본인들의 존경심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위대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정신은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지금까지 BBC 프로듀서의 눈으로 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대감TV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